네, 안녕하세요. 01오빠입니다. 네, 오늘은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 직장 생활 때려치고 내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회사 내가 때려치고 내 일이나 하고 싶다. 그냥 회사 때려치고 내 일 하면은 속 편하겠다. 그리고 뭐 자영업 하는 게 그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그깟 장사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되냐면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곳들을 가서 보면은 내가 가는 곳들은 다 잘 되는 곳을 찾아갑니다. 음식점도 잘 되는 곳을 찾아가고요. 내가 다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간다라고 해도 검색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 샵을 찾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도 자영업을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상 자영업을 하면 어떤 현실이 다가올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자영업하기 정말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요. 막상 자영업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훌륭하고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영업을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볼게요. 일단 내가 사장이 된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혼자 직원 없이 일을 하고 싶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 최소 직원 한두 명은 두고서 나는 조금 편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직원 한 명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나이대인 30대 중후반인 사람들이 월급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쳤을 때, 자, 월급 300만 원 갖고는 월급 300만 원 갖고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가서 내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직원 한 명을 둔다고 하면 직원한테 과연 얼마의 월급을 줘야 될까요? 그래도 직원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은 지불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직원 급여 300만 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 직원이 한 3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내가 직원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야지. 내가 직원이랑 똑같이 벌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사장인 의미가 없잖아 라고 해서 사장은 직원보다 2배, 3배가 아닌 1.5배를 벌어간다고 쳤을 때 급여를 450만 원을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직원 급여 300만 원 주고 내가 450만 원 버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면 내가 받는 300만 원이 결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직원 급여, 두 번째 사장인 급여, 세 번째 그리고 월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한 달에 그냥 평범하고 깨끗한 가게를 1층에서 한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면 매장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이 사업할 때 내 자영업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직원 급여, 두 번째 내 급여, 세 번째 월세, 네 번째는 이제 기타 잡비, 그 외에 관리비나 식대, 기타 광고비 등 의외로 내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타 비용을 100만 원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직원 급여 300만 원, 두 번째 사장 급여 450만 원, 자, 세 번째 월세 200만 원, 네 번째 기타 잡비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일단 금액 자체가 1050만 원이 나옵니다. 아까 낱개로 했을 때는 직원 급여 300만 원 정도 주고 내가 돈 얼마 정도 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했는데 이 순수익이 1050만 원이 돼야지 직원 한 명 300만 원 주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한 달에 순수익 105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거를 또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회사를 만들면 내가 사장이 된다고 하면 직원들에겐 정말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좋은 복지가 아니라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공휴일, 휴일, 빨간 날 쉬어야 되죠. 공휴일 날 휴일을 하고 토요일 날 주 5일째지만 주 5일째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토요일 격주 휴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10월 달인데요. 지난달 9월에는 명절 추석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달은 10월에는 10월 3일 개천절이 있었고 오늘 10월 9일 한글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상 근무할 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 내가 내 사업 하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30일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적당히 어느 정도 쉬고 일할 땐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 그러면 하루에 벌어야 되는 금액이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이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죠? 단지 직원급여 얼마 주고 나는 직원보다 좀 더 가져가면 좋겠고, 휴일날 맘 편하게 쉬고 싶고 공휴일날 쉬면 좋을 것 같아, 뭐 내가 사장이니까 격주 휴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런 평범한 회사, 특별하지 않은 이런 회사 하나를 운영한다고 할 때 과연 하루에 얼마의 수익을 내야지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유지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지출금액과 9월 달에 근무일, 실제 근무일, 공휴일 쉬고 토요일 격주 휴무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근무를 며칠 할 수 있는지 보면 20일을 할 수 있었고요. 10월 근무일도 실제로는 23일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직원급여를 300만원이라고 할 때 9월달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씩 돈을 벌어야지 20일 동안 300만원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10월 같은 경우는 최소 13만원을 벌어야지 직원급여 300만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만 급여를 가져가냐? 아니죠. 사장도 급여를 가져가야죠. 아까 생각했었던 1.5배라고 하면 사장은 22만 5천원을 벌어야 되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19만 5,600원을 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월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월세는 200만원 기준으로 10만원씩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는 86,900원, 87,000원 정도를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식대, 광고비, 잡비, 이거를 100만원 정도를 잡았을 때 9월 같은 경우는 매일 5만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매일 43,500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막상 내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 달 내내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9월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그냥 내가 450만원 벌고 직원 300만원 주고 200만원 월세 나가는 매장에서 1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들어서 이 매장 운영한다고 했을 때 순수익만으로 하루에 52만 5천원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순수익만으로 45만 6천원을 벌어야 됩니다. 자, 직원 급여 300만원 준다고 할 때는 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 200만원을 나간다고 할 때는 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날 최소 순이익 52만 5천원을 찍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10월달 같은 경우 출근했을 때 45만 6천원 순이익 기준입니다. 이거는 매출의 기준이 아니라 순이익을 45만 6천원을 벌 수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장사나 하고 사업주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면서 사장놀이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직원급여 300만원, 뭐 월세 200만원, 뭐 기타 비용 100만원 정도 나가고 내가 지금 직장생활보다 더 낮게 450만원 정도 벌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루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쪼개본다고 하면 하루 순이익 55만원, 하루 매출액이 아닌 하루 순이익 55만원을 벌 수 있는 자영업, 어떤 거를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루 순이익 45만원을 벌 수 있는 자영업, 어떤 거를 도전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 금액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의외로 또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세금도 제외를 했고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처리하는 비용도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고객 클레임이 난다라고 했을 때 기타 엄청난 비용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최저임금 주지 못할 바에는 야, 사업하지 말아야지. 자영업자 능력 없는데 왜 자영업을 해? 나는 내가 직접 자영업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아유, 그런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냉정하게 따졌을 때 지금 당장 내 매장을 갖고 내 사업을 할 때 순이익을 40만, 50만 원 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당장 나가서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순이익으로 버실 자신이 있으세요?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지 마라, 자영업은 뭐 무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매장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매장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자영업자를 너무 쉽게 보고 그렇게 임금 주지 못할 바에는 회사 접어라. 그리고 우리 사장은 맨날 놀러 다니고 나는 혼자 맨날 일만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막상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 금액을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장은 항상 머리가 아프고 항상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이 최소한의 금액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매장에서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사장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잘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뛰어넘어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불평불만을 하고서 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한 방에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추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영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자, 서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흉보지 않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안을 찾으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시작은 자영업이었지만 나중엔 더 멋진 사업이 되고 나중엔 시스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꿈꾸는 자영업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번 정도는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서툴고 어색하고 좀 억지 같기도 하지만 이런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